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저는 텍사스 EC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EIS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Early Intervention Specialist라고 아마 0세에서 3세 사이 어린 자녀분들을 이제 케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0세에서 3세 매우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발달 촉진도 하고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셜 스킬도 키우는 활동도 하고요. 부모님 상담 아니면 부모 교육 그리고 학교 퍼블릭 스쿨과 아니면 프라이빗 스쿨과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폐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활동하다 보면 이제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자폐적 특성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 자폐에 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제 추려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자폐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겼다는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자폐의 특징 중 하나가 아이가 매우 어렸을 때 거의 태어나자마자 이제 발달에 좀 다른 아이들과 다름이 느껴져서 이제 자폐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폐의 특징은 약 1살 때, 12개월 때 이제 발현을 시작해서 6개월마다 어느 날 갑자기 발현하는 게 이 자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보통 이때를 기준으로 자폐가 어느 날 갑자기 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그 시기 전후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어떤 자폐의 이유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코비드 때문에 많은 이제 TV 시청, 유튜브 아니면 컴퓨터 게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폐가 됐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자폐는 그런 요소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뇌신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생겼다고 이제 오해하시고 이제 자책을 많이 하세요. 내가 아이들하고 좀 더 놀아줬으면은 아니면 아이에게 조금 더 언어 발달 촉진을 해줬으면은 아이가 자폐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시는데요. 아직 자폐가 왜 이제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되게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제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뇌신경 문제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아니면 부모님이 무언가 잘못해서 아이가 자폐가 생겼다고 오해하시고 되게 자책하시고 매우 괴로워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도 부모 상담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때문 절대 아니고 이건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아이가 이 자폐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폐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능인 아이들도 있고 저기능인 아이들도 있긴 한데 이게 빨리 자폐의 치료, 그러니까 자폐를 위한 어떤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너무 집착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책을 하신다기보다는 좀 더 마음을 빨리 추스러서 아이에게 어떤 좋은 치료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 자폐에 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옛날에는 자폐가 없었는데 요즘은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폐에 대한 연구나 어떤 발전 같은 것들은 꽤 최근에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자폐에 관해서 주변에서 잘 몰랐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ABA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ECI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건데요. ABA 센터에서 이제 ABA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했다가 ECI 프로그램으로 와서 보니까 오히려 자폐 진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자폐적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은요,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이 자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좀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자폐가 사실은 허황된 거다, 아니면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좀 과잉된 진료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와서 이제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보험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돈을 내줄 리가 없다. 보험회사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합니다. 자폐 진단을 아무나 내릴 수도 없고요. 최소 뭐 소아정신과 선생님 아니면은 박사급의 어떤 상담가 분들,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의 어떤 경험과 학력과 뭐 지식 갖고 계신 분들만이 이 자폐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시고 이제 궁금증 가지시고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자폐 진단을 받는 데까지만 해도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자폐 진단을 이제 내리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쉽게 몇 가지 증상을 보고 자폐 진단을 내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자폐 진단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아이가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제가 자폐 공부를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치료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어렸을 때도 주변에 자폐적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른들도 그게 자폐라는 것도 모르고 사실 자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애나 아니면 발달장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폐라는 건 허황된 거다, 아니면은 자폐가 너무 과잉 진단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자폐 진단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충분한 인력이 주변에 없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뭐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진단받기 위해서도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저는 되게 마음 아프고 저의 어떤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제 종종 지인분들이 정말 주변에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내 주변에는 항상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세요. 정말 너무 많고요. 오히려 진단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단 못 받은 아이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폐에 관해서 또 다른 오해는 자폐 치료제가 있다고 이제 믿으세요. 제가 ABA 센터 있을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부모님들 중에서 한국 분은 안 계시고 미국 분들도 이제 조금 소수고 굉장히 인터내셔널 하신데요. 가끔 가다 본국에 돌아가면은 자폐 치료제가 이제 있다 해서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폐 치료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확인된 연구 결과가 나온 자폐 치료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끔 특별한 식단이 뭐 자폐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 있는데 그것도 연구 결과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큰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되게 인터내셔널 하시다 보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는 약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일단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정말 특별하게 자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은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 중에서 이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고 또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제 자폐 플러스 ADHD라던가 아니면 뭐 불안 장애라던가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폐가 아니라 자폐 이외에 다른 진단받은 것들을 위한 어떤 약인 거지 자폐를 위한 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약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상술에 잘 넘어가세요. 그건 정말 상술이에요. 그런 약은 없고요. 그런 뭐 특별한 뭐 허브차라든가 특별한 오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부모님들이 마음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폐 이제 진단받은 아이들은 ABA 치료를 받는데요. ABA 치료는 꽤 고강도의 치료입니다.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주 5일을 이제 권하는 치료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자폐의 특징 중 하나가 기술의 퇴화예요. 이미 습득한 기술을 이제 퇴화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꾸준한 트레이닝 그리고 치료로 이제 메이크업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치료 도중에 어떤 약을 섭취하기 위해서 ABA 치료를 중단하고 돌아갔다가 기능이 너무 퇴화돼가지고 치료받기 이전까지 이제 돌아간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인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어떤 확인 연구 결과가 없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이 없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에 의해, 소문만을 믿고 아이에게 약을 투여하시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치료법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폐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기 전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언어 치료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했고, 사실 1살 넘어가면은 엄마, 아빠, 어느 정도 간단한 한단어는 해야 되는데, 아이가 많이 늦는 거죠. 아니면은 아이가 좀 소근육 발달이 조금 더 이제 촉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occupational therapy 같은 것도 이제 생각하세요. 한국어로는 작업치료인가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임의로 판단하여서 어떤 치료사를 찾아보시는데요. 그걸로 오히려 아이에게 적절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판단하셔가지고 치료법이라던가 치료사를 찾기보다는 developmental pediatrician을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아이의 발달 정도를 이제 진단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희처럼 ECI 이제 ECI는 그 지역마다 다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ECI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ECI 센터 찾아서 ECI 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발달 평가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많은 어떤 적절한 시기를 놓쳐요. 이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3세 미만에 시작하는 것을 가장 베스트로 잡고요. 늦어도 5세 이전에 시작해야 되는 것을 이제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발달 촉진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첫 번째, 의사에게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발달 센터에 가셔서 적절한 이제 발달 체크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일단 아이가 말만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언어 치료, 이거는 정말 부모님의 어떤 백그라운드, 내셔널리티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님들 일단 언어 치료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통계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언어 치료사 분들은 좀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언어 치료 이전에 아이들 약간의 행동 교정이라던가 아니면 행동을 위한 어떤 훈련 같은 게 이제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건 안 된 상태에서 언어 치료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서 치료사라던가 치료 방법을 연구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언어 치료사 분들은 언어 치료의 전문가세요. 행동치료라던가 아이들의 어떤 짜증 아니면 아이들의 반항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어치료사 분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세요. 하지만 언어치료사 분은 언어치료의 전문가신데 아이들의 행동치료에 집중하느냐고 언어치료를 제대로 못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 교정부터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행동 교정과 언어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어 치료 많이 선호하시는데 실제로 행동 교정 후에 아이가 언어 치료 없이 언어적 스킬이 굉장히 증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또래들과 함께 노는 법을 몰라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언어 발달이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언어 치료만 시작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셔가지고 행동 치료 아니면 행동 교정 아니면 SST, 텍사스 ECI에서는 SST라고 불러요. Specialized Skilled Training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뭐 사회성도 키워주고 전반적인 발전도 같이 촉진하고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SST와 언어 치료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폐 진단을 이제 받기 전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아세요. 왜냐면 뭐 인터넷으로 많이 서치도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자폐에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의사분은 아니시고 부모님들이 많은 자폐 아동을 이제 보거나 경험해 본 건 아니니까 오판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히 발달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적인 부분만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감각이 좀 예민한 아이일 수도 있고 그냥 편식이 조금 심한 아이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가 겹쳐지면은 이제 자폐적 특징으로 보여서 부모님들이 검사도 안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폐 검사를 하러 온 아이들 중에 아닌 아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께서 보시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이제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언어적 촉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발달 촉진 여러 가지 아니면 학습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폐인가 아닌가 보다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아이의 발달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 ABA 센터에 등록하셔서 ABA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ABA 센터에서 일을 해서 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치료법도 공부했죠. 뭐 occupational therapy, 그리고 physical therapy,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애니멀 치료,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해요. 그게 저희 학과의 어떤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 발달 평가를 하고 이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법은 무엇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도 공부해보고 실제 현장에서도 나가서 다양한 치료사분들도 보고 클라이언트도 만났는데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 ABA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목격도 했고 아이들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ABA를 시작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그래도 가장 좋은 ABA 센터에 보내고 싶으셔서 좋은 센터 찾으셔서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아이 이름을 올리시는데요. 제가 아는 좋은 센터는 대부분 웨이팅 리스트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아이들 2년 동안 그 웨이팅 리스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가장 가깝고 빨리 ABA를 시작할 수 있는 곳에 찾아서 아이를 등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요. ABA는 많은 분들도 오해하시는 게 굉장히 뭐 딱딱하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최신 학문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르고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ABA 세라피나 ABA 서비스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정말 ABA는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없다 싶을 만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뭐 다른 치료법을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ABA는. 그래서 ABA 플러스 언어 치료, 뭐 ABA 치료 플러스 언어 치료 플러스 작업 치료 이런 식으로 ABA가 기본이고 플러스 다른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가능한 한 빨리, 정말 하루라도 빨리 ABA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폐에 관한 오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폐는 뇌신경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너무 크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오해를 하시고 본인 자책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데요. 자폐는 뇌신경 문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폐가 과잉 진료된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일해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폐 치료제가 있다는 어떤 소문을 듣고 ABA 치료라던가 언어 치료 모든 것을 놓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저는 그거 꼭 가지 말라고 이제 붙잡고 싶을 만큼 좀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혹시 주변에서 뭐 좋은 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사기, 상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자폐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ABA 센터를 찾아서 등록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가장 좋은 ABA 센터 검색하셔서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아이들 이름 올려놓고 가장 빨리 ABA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아서 아이를 보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폐 치료는 하루가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센터를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센터에서 이제 오래 치료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센터를 옮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만약에 자폐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일단 빨리 ABA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센터에 웨이팅 리스트에 자녀분 이름 올려놓으시고 나중에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ABA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